일단 제가 타이틀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술이라고 지었는데 뭐 사실 보니까 똑같은 타이틀을 지으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조금 저는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은 곤충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 MC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미럼 클리너스, 미럼으로 이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친환경 곤충 기업이라고 하니까 곤충을 먹는 기업인가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국열차나 그런 데 나오는 프로틴 블럭만 봐서 이제 끔찍하게 느끼는데 사실 번데기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번데기를 이제 한 번씩은 먹어봤을 텐데 우리가 곤충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달걀하고 그 곤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드시겠습니까? 달걀을 먹겠죠. 저도 달걀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곤충에 관련된 기업을 하는 이유가 최대한 이제 곤충을 먹는 미래를 조금 미뤄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곤충을 가지고 친환경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곤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곤충은 이제 갈색 거저리 미럼이라고 하는 친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제 말린 친구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단백하고 고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단백 중에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BCAA라는 이제 근육 합성에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도 많고 거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6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럼 단백질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450까지는 찍었는데 그 이상으로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못 받아주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좋은 성분, 영양 성분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 식량으로 불렀는데 사실 이제 2015년도부터 곤충이 이제 미래 식량으로 불려왔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도 미래 식량으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 뭐 곤충이 사실은 이제 소고기보다 뭐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이것들로 뭐 더 좋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곤충을 우리가 먹는다 그것들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곤충으로 뭘 먹기보다는 곤충에게 뭘 먹이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곤충으로 이제 스티로폼 폐기물을 초고급 비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미럼이라는 곤충은 그 스티로폼을 먹고 장내 미생물로 그걸 분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그 미럼들에게 먹이는 스티로폼 하나의 가공을 더해서 바로 여기 초고급 비료로 바꾸고 있죠. 보면은 이런 휴믹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 친구는 좋은 비료인데요. 보통 한 병에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료를 미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곤충을 키우는 것도 일반적인 축산업이랑 똑같이 세 가지 루트를 따라갑니다.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친구들을 가공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티로폼을 가공해서 미럼들한테 먹이면서 먹는 과정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시키고 또 이 분변을 통해서는 곤충 휴믹산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미럼들을 건조해서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 때문에 뭐 저희가 2023년도에는 자랑을 좀 하자면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대상에서 환경기술 부문을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또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린바이오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뭐 이제 저희가 피드블럭이라고 하는 이 스티로폼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미럼들에게 더 잘 먹이게 하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이 경우에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보통 스티로폼 여러분들 이제 포장 왔을 때 보이는 하얀색 그 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로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스티로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도 하지만은 재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럼들에게 그것을 분해시키면서 기존에 소각할 때는 이제 1톤당 13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톤당 30kg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서는 전부 탄소 배출권으로 바꿔 팔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과정에서 피드블럭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로 바꾸면서 저희들은 이제 초고급 비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순환에 대한 이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원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오늘 주제를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잡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잡았지만 이제 기후 위기. 사실 우리랑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기후 위기는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또 기후 위기의 원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것들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성심당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딸기 시루는 유명했는데 망고 시루는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성심당에서도 망고 시루를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망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망고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망고는 우리나라에서 안 키우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다 키우고 있습니다. 망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키우고 있었던 모든 아열대 과일들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남쪽에서 키우고 있던 친구들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피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우고 있는 많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지구적으로 0.7도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 더 많은 온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적도권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식습관은 점점 더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들은 음식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재배지가 바뀌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키울 수 있던 기존 작물들을 키우던 것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러다가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후 위기는 왜 생길까요? 혹자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분야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소빙하기가 오는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의 온도가 이제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 복사열 때문인데요. 태양을 통해서 이제 지구에 들어왔던 열은 대부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이것들을 막는 역할들을 온실가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O2나 아니면 CH4, 메탄 같은 것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그 그린하우스 가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2021년도에는 약 11%가 전체 농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2050년도가 되면 그 2배로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더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비료와 사료를 투입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료도 비료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점 더 기후 위기의 악순환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정부에서는 ESG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해서 ESG라고 불리는데, 그 맨 앞에 있는 E가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탄소 저감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농업 분야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바이오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는 그것들을 예로 들자면은, 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식물들을 먹고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아보자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3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축사 등을 개조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자. 두 번째는 미생물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더 연구하자. 세 번째는 배양육에 관련된 부분을 더 연구하자인데, 배양육에 관련된 박사님은 계시다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하자면, 축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분변들을 모아서 보통 이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그런 잘 타는 친구들을 에너지로 바꿔서 축사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고, 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유기물질 분변들은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에서 중요한 기술들은 이제 전기, 전자공학도 있고 컴퓨터공학, 생화학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력량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이런 자동 제어 기술들을 위해서 IoT 시스템이나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유전에서 말씀하셨던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기 위한 AI 기술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배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강연자께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너무 급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일단 다음에 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욱이었습니다.